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다음 예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이게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신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 두 분은 같은 분인데 엄청 잘생기신 분께서 저한테 가끔 문의를 주십니다. 이런 경우는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 보냈냐면요. 여기 보시면 조직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라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왜 저한테 보냈냐. 이렇게 조직 병리 결과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영어 읽어보시면 뭐 이 받은 조직은 뭐 조직이 됐고 크기가 얼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한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보시면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 읽어보면 뭐 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쭈루루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읽어보고 아까 이제 뭐 진단명은 선생님께서 이제 디코드를 줬다 하더라도 이런 영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에 뭔가 조직의 형태가 암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암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대표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첫 번째로는 진단서 상에 진단 코드가 뭐 C코드인지 D코드인지 요거를 먼저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고 이 조직세포를 분석했을 때 행동 양식이 몇 번인지 요거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보험 증권입니다. 이게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이게 양성 종양이나 유사암이냐, 경계성 종양이냐, 그리고 악성 종양이냐 이거를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은 암에 분류는 했는데 암 진단의 확정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해부병리학 의사나 뭐 임상병리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께서만 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직검사, 뭐 미세바늘을 이렇게 침을 꽂아서 세포를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게 암세포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보고 있고요. 혈액암 같은 경우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이런 소변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 방법의 원칙을 가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3번은 예외라고 해가지고 지금 병리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임상학적 진단으로 증거를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의심을 받았는데 갑자기 환자분께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내 머릿속에 이제 암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실제로 머리를 열어가지고 조직을 뗐을 때는 내가 원래부터 아픈데 상당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요. 이것을 임상학적 진단으로 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예외 조항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약관에서는 그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이제 개념적인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져와서 사례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 확정의 시점은 언제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홍길동 씨는 건강검진을 받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했는데 이상하다 하니까 당연히 걱정돼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았고 다시 한번 받으니까 실제로 암 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요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암 진단 일자는 언제로 보면 될까요? 1에서 6번까지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혹시 정답을 몇 번인지 아시는 분은 한번
그 키보드로 적어 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요. 지금 2번 두 번 나오고 6번 나오고 6번, 5번. 지금 이제 요게 사실은 재검사를 받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조직 검사를 나누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조항을 둔 거고 대부분의 첫 번째 검사에서 대부분 암에 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거의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뭐 한 3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답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볼드 처리한 글자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조직검 지금 가장 많이 헷갈리셨던 답변이 2번이에요. 그래서 왜냐? 1차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검사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암 진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3번, 그러니까 1차 검사 때는 아니고 그러면 2차 검사를 했을 때 중에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직 검사를 내가 병원에 가서 실시한 날짜가 있고 이 검사 결과가 이제 병원에서 딱 현미경을 됐을 때 결과가 나온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 씨 병원에 언제 와서 이 암 진단 여부를 대해서 한번 들으세요라는 날짜가 6번인데요. 우리 약관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 5번, 6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약관에는 5번, 6번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라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매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분쟁이 있을 법한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나 소송 판례를 갔을 때는 항상 5번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에게 알려준 날, 그래서 내가 뭐 암 진단이 됐어도 뭐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암 진단이 그럼 한 달 있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주치의한테 보고된 일자로 해가지고 5번 기준으로 해서 암이 진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실제로 있는 상황을 가져오긴 한 건데 대부분의 1차 검사로 끝나기 때문에 1차,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주치의한테 검사가 보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암 진단 일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왜 가져왔냐? 우리가 5번에 대한 날짜가 만약에 며칠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암 보장 개시일이란 개념입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암 보장 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90일 이전에 암이 진단이 된다. 그러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아무리 잘 가입해도 90일 이전에 보험 가입하면 무효가 돼버리고요. 1년 미만으로 되면 뭐 감액이 된다든지 그런 조건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혹시 처음 보신다. 그럴까봐 제가 이제 약관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통 약관에 보시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보험료 조항이 있고 요게 이제 계약의 개시 관련해서 이제 무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타인의 뭐 사망 계약을 했을 때 15세 미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약관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게 암 보장 개시일이 90일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요거 내용은 혹시 이해가 가신다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이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떠나서 이제 암보험에서 어떤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냐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항상 4번에 보면 고지의무 위반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모든 보험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에도 이제 암 진단비 관련해서도 4번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단서상에는 이제 C코드로 나와서 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조직검사지를 보면 이거 암이 아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갔는데 선생님 이거는 고객님 이건 암이 아니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진단서상인 D코드가 나왔는데 조직검사지를 보니까 이거는 암인 것 같아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이거를 암으로 인정해서 C코드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의 진단 시기, 90일 면책 기간, 뭐 감액 기간에 대해서 이제 90일 이전에 진단이 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고 있고요. 암의 확진 여부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시 하나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뭔가 좀 이상해서 다른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의심이 된다. 근데 실제로 머리를 째가지고 이제 개도술을 해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이 조직을 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 자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암을 확진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보면 조직 검사가 불가능한 뇌암 같은 경우는 암의 확진 여부를 싸우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가장 헷갈리는 뭐 C코드가 나와도 D코드가 나와도 암이 될 수가 있고 C코드가 나와도 이제 뭐 C코드나 N코드가 나와도 뭐 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른쪽 쪽에 이제 예시를 나왔는데요. 요게 가장 뭐 손해사정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주요한 진단명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D코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암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D코드가 나와도 실제로 일반암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만약에 일반암 코드 뭐 암 진단이 됐다고 해서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지금 암 진단비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암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끔가다 이제 곤욕을 겪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암 진단이 되면 뭐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필연적으로 그 요양병원에 가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한 달 입원하면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달에 요양병원 30일 입원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300만 원 나왔고요. 300만 원, 300만 원. 요게 이제 300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평균적인 가격이고 지금 550만 원도 적었는데 500만 원을 만약에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좀 적은데 만약에 500만 원을 12로 곱하면 총 얼마가 나올까요? 600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500이 넘어가고 600이 넘어가면 1년만, 이게 1년 동안 요양병원에 갈 일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몇 달 가고 하게 되면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천만 원 소진되는 경우가 제가 본 사례 중에선 유방암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번 진단되시고 치료가 다 돼서 했는데 갑자기 재발하셔가지고 수술을 또 하시고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5천만 원 소진되는 게 금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그 요양병원을 가는 것을 자제하고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고 정말 아플 때만 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의료비가 이상이 됐을 때 우리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전이나 사후에 환급을 가능한 금액을 그 내년에 보험 그 치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수증을 보면요. 요거는 암 관련해서 나온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맨 밑에 빨간 줄에 합계라는 칸이 보이시죠? 그래서 네 칸이 있는데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고 세 번째로는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해가지고 총 네 가지의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해 놓은 게 360만 원이 본인 부담 상한제
그러니까 즉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그 전액 본인 부담도 아니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암 진단되신 분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암 진단이 되면 우리가 중증 요일이라고 적용이 돼가지고요. 지금 여기 앞에 영수증 보시면 진찰료가 급여가 8,000원 정도 나왔고 공단 부담금이 35,000원 이게 이제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제 그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영수증을 자세히 찾아보면 그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이 95%, 5%만, 그러니까 실제 공단 부담금의 5%만 급여가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로 중증이 적용되면 내가 돈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영수증 중에 하루를 보시면요. 745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날은 진짜 가장 큰 수술을 한 날이고요. 지금 740만 원이 적용이 되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이 날짜 외적으로도 급여가 계속 누적되고 병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금방 누적이 돼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영수증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 제도를 진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실손 의료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게 맞고 우리가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1분위에 포함시켜가지고 아까 급여 누적액이 80만 원대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다 돌려주고 만약에 10분위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598만 원까지가 돼야지만 그 이상을 썼을 때 이제 급여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제가 말씀드린 고객 같은 경우는 그 74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매년 8월 이후에 환급을 받고 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보험금을 당장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보험회사가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차감하고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요? 라는 질문을 너무 잘 주셨어요. 사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좀 사실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 담았는데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요 약간의 내용이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어디지? 요 내용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요 약관이 09년도 이후 그 표준화된 상품부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주는 데도 있었고 안 주는 데도 있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가가지고요. 올해 이제 여름쯤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너무 잘 주셨냐고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오늘 몇백만 원을 보험사로도 못 받으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일 돈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매년 8월 이후에 환급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을 내년 8월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플래너님 몇백만 원 못 받았지만 제가 뭐 나라에서 나중에 준다니까 참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객님들이 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고객님들을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고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초과분해,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1분위 때는 83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657만 원을 예시로 들었는데 요 금액을 내가 먼저 사전에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돈을 줬을 때 내가 돈을 뱉어내겠다라는 것을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초과분 약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1번 눌러주시겠어요?
초과분 반환 약정서. 그래서 초과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있지만 초과분 반환 약정서를 쓰시게 되시면 요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게 크게 없고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공단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뱉어낼 게 없고요. 근데 요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보험사에서 선심 쓰듯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보험사는 되고 어떤 보험사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거 슬라이드를 담기가 좀 무서워서 100% 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안 담았는데 약정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는 보험사가 있고 안 되는 보험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해주기 싫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랑 또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혹시 본인 부담 상한제랑 본인 부담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시 본인 부담 상한제랑 본인 부담금의 차이를 내가 알고 있다. 한번 1번 눌러주시겠어요? 어우, 여기 저희 카톡방에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돈을 안 준다는 명목이고 요거는 보험약관에서 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비보험에서 90%, 80% 보상받고 10%, 20%만큼의 못 받은 금액이 누적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10% 20만 원을 까지 않고 100%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져온 영수증을 제가 예시로 다시 보여드리면요. 뭐 이렇게 내가 360만 원 썼으면 36만 원만큼을 못 받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26만 원을 못 받았는데 요 금액을 못 받은 게 합치니까 6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62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 100%다 보상돼서 100% 보상된다는 게 본인 부담 상한제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웃긴 게 이게 3세대 실손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4세대 실손, 우리가 이제 지금 4세대 실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급여,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의 20%만 누적한 금액을 이 본인 부담 금액 제도상에 200만 원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서 요것만 주의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그 가장 좀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하나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게 지금 35분째 강의를, 그러니까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만 강의를 마치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관련돼서는 답변을 그 뭐 언급을 안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2번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보장 개시일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90일이 지난 다음에 보상이 되는 게 맞는데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받는 암 진단비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요거에도 이제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보험사가 갖고 있는 상품은 아니고 딱 특정 보험사 하나만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기 어떤 보험사인지 딱 봤을 때 상품명 봤는데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어, 지금 영어로서 흥국화재 나왔고 현대해상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대해상 상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대해상 뭐 설계사도 아니고 현대해상이랑 관련은 전혀 없는데 이 상품을 가져온 이유가 그 현대해상에 소속된 설계사분들도 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괜찮은 상품인데 왜 모르고 계실까 해서 제가 내용을 가져와 봤고 지금 지혜에 계신 분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07년도에 보험을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암이 진단이 됐다. 그럼 사실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22년도 1월 4일 날 보험을 가입하고 3월 13일 날 암이 진단이 되면 요 사이 기간이 혹시 며칠 정도 될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60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은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90일 전에 진단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돼서 암 진단금을 전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조건도 아니고 전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약관에 보시면 모든 보험 상품은 동일하게 보통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암 진단의 보장에 대해서는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조건에 대해서 모든 고객한테 다 대상은 아니고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 진단의 보장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보험료의 납입 조항에 보시면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90일 정도는 지금 나와 있죠.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는 이제 계약일부터 이제 보상이 되는데, 이제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15세 미만일 경우는 계약일부터 이제 암 진단이 돼도 보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90일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보상을 하게끔 모든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약관에 보시면 제도성 특약이라는 부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약관에 보시면 거의 맨 뒤쪽에 제도성 특약이라 나와 있어가지고 거의 볼 일은 저도 없는데 거기 뭐 지정 대리인 청구권, 뭐 부담보 특약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사고 기가입 고객 제도 특별 약관. 요게 무엇이냐? 요거는 현대해상에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있고 현대해상에서도 이제 조건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그 현대해상의 보장성 보험 상품 중 한 개 이상의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고객만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가입하고 1년 동안 당연히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난 사람이 이제 뭐 유사암이든 경계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든 걸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이 상품에 대한 심사를 넣을 수 있고 심사를 넣는다고 해서 당연히 100% 인수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보험의 경우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된다 그러면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 내가 계약서 쓰자마자 그 다음 1시간 뒤에 사실 이제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받는다 했지만 이론적으로 1시간 뒤에도 암 진단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보장 개시일이 이후가 됐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 보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보장성 보험이 이제 뭐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연금보험 이런 건 안 되고 운전자 보험도 하다못해 되고 뭐 당연히 뭐 장기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이런 건 되는데 운전자 보험도 돼서 저도 보장성 보험 중에 한 개 이상 1년을 가입한 현대해상 기존의 고객들은 이렇게 무사고 기가입자 특약을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면 암 진단은 일로부터 90일 면책 기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이제 가입하고 69일째 암 진단이 됐는데 실제로 암 진단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품도 있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지금 가을, 겨울 그리고 쌀쌀해질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암에 대한 미지라기보다는 걱정이 많아지는 시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입하고 3개월 있다가 90일, 최소한 90일 있다가 뭐 검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사실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특약도 보니까 뭐 건강검진 관련 특약도 있고 해가지고 뭐 오늘 가입시키고 다음 날 이렇게 해도 되고 납입 면제 조건은 제가
요게 이제 특이하게 납입 면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납입 면제 특이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보험이 있으니까 GA분들은 현대해상의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가입하고 내일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가져왔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해도 항상 문제되는 게 아까 이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을 때 암 진단이 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엄청 따지고 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항상 이제 암 진단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암 진단 관련해서 이게 암이 진짜로 맞냐, 암 진단금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 세트가 진단서, 조직검사지, 그리고 보험증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준비하셔가지고 저 말고도 다른 손해사정사분들 많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이게 암 진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 마쳤고요. 강의 후기는 뭐 감사드리게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지금 만든 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저희 카페에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후기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요거를 강의 자료를 메일로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께서 이제 무료 강의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강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 카톡방에 공지사항 잘 참조하셔가지고 영업에 도움되시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몇 가지 주셨는데 사실 납입면제 제도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그 상품을 제가 설계를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그 감액도 없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가입하신 현대해상 상품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그러니까 일반암 기준으로 안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나가긴 나갔는데 감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허미영 대표님 뭐 음소거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분께서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상품을 판매했던 설계사분이 지금은 진단비를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상품을 유지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7년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근데 90일 안에 상품 그 암 진단 받는 경우는 무효처리인데 그 상품을 유지한 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그 여태까지 낸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 설계사분한테 구상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환급금도 5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90일 이전에 암이 확진이 됐는데 네. 계약을 3년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지를 위반해도 3년 이상이 지나면 보험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3년 이상 지나면 보험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끔 이제 약관에 나와 있어가지고 안전빵으로 3년을 무조건 존버해라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먹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실제로 소송을 갔을 때 그 고객이 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뭐 정말 좀 높은 진단비나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악의성을 법원에서 인정해가지고 고객한테 불리하게 한 케이스가 있지만 3년만 존버하면 실제로 보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암 진단이 90일 이전에도 진단됐을 때 보상이 된다라고 뭐 설계사분께서 하셨을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납입한 보험료부터 현재까지 다 환급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돈 걷었는데 돈을 다시 뱉어내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입을 시켰던 설계사분한테 보상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거고 50%를 덜 돌려주겠다. 해지 환급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덜 주겠다라는 것은 아마 중도 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고객의 편에서 도움을 주시려면 그 가입을 시켰던 설계사에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분께 구상이 되게끔 하는 게 좀 고객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민원성을 제기해서 가지고 고객의 편을 들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네. 암 진단 코드에 이미 위암 진단을 받았던 고객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암 진단을 받더라도 그 전이나 재발에 관련된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전달받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고객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조금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6번이 전이암 코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위암이 네, 실제로 됐는데 지금 다른 암이 걸렸다. 만약에 근데 그 네, 조직 검사나 이런 거 진단을 봤을 때 요게 이제 새로운 암으로 판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새로운 암이 아니라 잔여됐던 부분이 전이가 됐냐 요거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네. 문제는 이제 보험사랑 어떻게 할지는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제가 이제 그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신경열 사업단장님께서 카페에 그 채팅창에 카페 주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후기 간단하게 강의가 뭐 별로였어요. 아니면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보내주신 그 작성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